개국법만 때문에 이렇게 무슨 뭐 부대가 또 저희 그런 단체 아닙니다. 대놓고 앞담화 하시지 말고 앞담화 하시길 바라겠어요. 계국권에서 조금 있으면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정경심 교수 표적수사 억지기소하고 정치검찰을 규탄합니다. 오늘 2시에 판결이 낭독하시고 있다가 나올 마이크 것입니다. 저쪽에서 잡으세요. 마이크 잡으세요. 이따가 나 찍다가 기자회견문 낭독하면 그럼 카메라 저를 돌리고요. 합시다. 시작하자. 시작합시다. 그 남아권 좀 빼주기로 했어. 잠깐만. 이거 빼준다 그랬어. 이거. 그거. 치워라. 오케이. 맞아? 여기? 스피이야? 스피이 먼저 하실게요. 시작할게요. 게임 마이너스 없어. 빼놨어. 타임 투자. 네. 타임 투자. 그럼. 지금부터 정경심 교수 표적수사 억지기소 정치검찰을 규탄하는 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자회견문 발표는 개혁국민운동본부 김인경 실장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정경심 교수는 무죄다. 주초위원 훈구파가 주도하던 조선의 사회체제를 개혁하려던 조광조를 한순간에 역적으로 만들어 성장의 이슬로 만든 것은 벌레 먹은 나뭇잎에 적힌 몇 개의 글자였다. 기득권 세력의 유치한 조작질이 역모를 구현하는 초자연적 현상으로 둔갑해 순식간에 개혁을 좌절시켰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처럼 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한 기득권 세력의 조작은 늘 존재했다. 가깝게는 유서대필 사건이 그러했고 멀게는 조선시대를 피로 물들인 사화들이 그러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는 현대판 주초위양 사건이다. 잊지도 않은 위조 표창장으로 장관 인사청문회 날 한밤중에 기소한 것부터가 그러했고 주가 조작의 피해자를 사기꾼의 핵심으로 뒤바꾼 사모펀드 의혹이 그러하다. 언론 인터뷰를 빌미로 자백을 유도해낸 증거인멸 혐의 역시 그 옛날 주초위양을 적어놓던 훈구파의 조작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은 검찰의 조작과 우격 다짐을 입증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확실하다던 표창장 위조는 날짜와 방식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끝났고 포렌식으로 찾아냈다던 타임라인은 재현이 불가능한 내피셜로 밝혀지고 말았다. 수사를 많이 해봐서 안다던 사모펀드 의혹은 정 교수가 아닌 익성과 황상인 등 전혀 다른 주가 조작 세력의 존재만 입증했고 정 교수는 거액의 피해를 입은 것만 확인했다. 조국 전 장관의 온 집안 식구들의 10년 전 휴대전화까지 털어가고 무려 100여 군데가 넘는 곳을 압수수색해 얻어낸 결과치고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국민의 선택으로 성립된 민주정부를 정복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판사와 재판부를 사찰하고 법관의 약점을 잡아 비난의 프레임을 만들고 그것을 악용한 언론 플레이를 해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정경심 교수는 무죄다. 1년 4개월여에 달하는 재판 기간 동안 검찰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정 교수가 무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친검 언론을 동원한 언론 플레이로 법원을 겁박해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민주 질서를 뒤집는 쿠데타와 다르지 않다.
정경심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검찰의 쿠데타적 난동을 제지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020년 12월 23일 사단법인 개혁 국민운동본부. 네, 우리 기자회견문, 네, 정경심 교수님은 무죄다라는 취지의 낭독이었습니다. 이어서 여기 현재 기자회견장에는요, 양희삼 카다콤 양희삼 목사님 와 계시고요,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님 와 계시고요, 곽동수 시사평론가님 와주셨고요, 노정열 방송인님이 나오셨습니다. 이어서 양희삼 목사님의 오늘 기자회견문에 앞서서 한 말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경심 교수 탄원서 쓰기 운동을 시작했던 카타콤 양희삼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발언을 하는 대신 준비한 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폭거에 희생양이 되신 정경심 교수님을 당신 앞에 탄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강남 좌파로 살면서 자신의 부와 지위를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 땅에 불의를 뿌리꼽고 조금이라도 더 사람 사는 세상이 되게 하려 했던 남편을 둔 죄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아있는 거악의 권력, 조폭과 같은 검찰을 개혁하려 했던 남편을 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승냥이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양처럼 떨고 있습니다. 표창장이 죄라고요? 사모펀드가 죄라고요? 지나가던 개도 웃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기소에 두려워해야 하며 당연히 무죄여야 할 판결을 왜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썩 그렇게 공평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받고 악한 자들은 가장 못되고 잔인한 짓을 해도 떵떵거리며 잘 산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아마도 저 못된 윤석열과 몰입애들은 이 재판의 판사들을 협박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도록, 그래서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도록 그렇게 협박을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판사님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를 기적을 주십시오. 누구의 협박과 협작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하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억울한 자의 편이 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은 분이 아무런 죄도 없이 이미 영어의 몸으로 추운 겨울을 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정경심 교수님의 편이 되어주십시오. 정경심 교수님이 유죄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유죄입니다. 그가 다시 감옥에 가야 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감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아무 죄가 없는 분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염치를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 검찰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염치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무지한 사람을 칼로 찌르고 비틀어 기어이 죽이고 싶어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기도하오니 부디 이 재판에서 바른 판결이 나와 검찰을 개혁하는 또 다른 시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에 더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 하나무인 윤석열과 그 도당들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양희삼 목사님 깨어있는 네, 우리 촛불 하나 더하기님, 양희삼 목사님, 원하는 결과는 안 났지만 약속한 아메리카노 정경심 교수님의 무죄를 기원하는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안진걸 교수님 감사드려요. 정경심 무죄다 현장하셨나요? 시간 없으시다며.
그러면 진걸 씨가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기자회견 시간은 이제 한 5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이어서 방송인 거의 조금 이따 이동하겠습니다. 18년째 저희 이 민주 진영의 보배 같은 우리 노정열 방송인께서 오늘 정경심 교수님 표적수사 억지기소 정치검찰을 기탄한다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15분 전쯤 도착했다가 주변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으로 아마 서울지검 지법 또 행정법을 합쳐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돌다가 우리 이종원 PD가 사회를 보게 돼서 저는 좀 좋지만 이 PD와 우리 스타트업파 개국본 또 우리 진보 스피커 여러분들께는 좀 죄송합니다. 아마 박동수 형님도 조금 주차하느라고 오랜 시간을 끌었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정치 클리핑이나 언론 알고 바꿉시다 또 오아시스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해방 이후에 72년 동안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3당 야합으로 정권을 잡았던 김영삼 정권까지 어떻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자기들의 기득권과 수구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고문 조작하고 또 선거가 있을 때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부정 관권 선거를 자행하고 예전에 중정이라고 불렸던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에서 이제는 국민의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이라고 본래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보 수집 활동만 정상적으로 하라고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친미 4대주의와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하와이로 망명을 가서 자연사를 해야만 했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의 충직한 오른팔 왼팔 김재규 중정부장한테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전두환 씨가 살아가지고 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가 없다고 떳떳하게 욕설을 해가면서 국민 앞에 파렴치한 범죄를 죽기 전에 사죄를 하고 가야 될 텐데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나마 5.18 사죄를 한 것으로 대리 사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YS는 하나의 척결이나 금융실명제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당 야합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5년 후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의 1년 3개월에 걸친 또 반년 동안 영어의 몸이 되셨다가 국민 여러분들의 큰 목소리로 나오신 지 몇 달이 됐습니다. 지난 가을 조국 전 장관님 또 정경심 교수님의 집안을 아들, 딸 문제를 탈탈 털어서 온 국민 앞에 발가벗기고 정의 진보 인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쓰고 공정함을 외쳤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이용해 먹었던 나쁜 사람들로 검찰과 언론이 그토록 몰아붙였습니다. 온갖 신문과 방송에 틀기만 하면 조국 장관 집안 얘기가 나오고 전혀 검증 안 된 얘기로 국민들 중에 상당 부분이 조국 장관이 정말 겉으로는 정의와 민주 진보를 외치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저렇게 나쁜 짓을 했나? 속아 넘어가게끔 증거도 없이 일단 써제끼고 마이크로 떠들어 제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정말 혹시라도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15개 혐의라고 하는 그 15개 혐의 실체적 사실과 진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 8월 9월부터 왜 그렇게 털었겠습니까? 자기 아들, 딸과 부인을 건들면 조국 장관이 토크쇼 할 때는 검찰개혁을 외치고 반항을 하면 다 떠나도 좋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결기를 봤을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총장 때까지는 검찰개혁이 신용이고 장난이었구나.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장난이 아니구나. 7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전직 대통령들도 감옥에 집어넣고 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생방송으로 면박 주고 창피 주고 거짓 사실을 언론과 짬짬이를 해서 그토록 비참하게 운명하게 했던 이 검찰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하겠다, 공수처를 하겠다라는 제1호 공약을 진짜 할 모양이구나. 김대중 노무현도 못했던 검찰개혁을 진짜 할 모양이구나. 조국 교수가 토크쇼에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진짜 나쁜 검찰들 다 자르고 집안을 다 걸고서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70년 동안의 이 사악한 나쁜 간악한 검찰 조직에 메스를 대겠구나라고 모든 것을 걸고 들이대는 걸 알고 검찰도 모든 것을 들이대고 말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70곳 80곳을 탈탈 털었습니다. 여러분, 여러가지 검찰의 그동안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YS 초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기부와 짬짬이를 해서 안기부가 만든 그 용공 조작의 거짓 증거를 그대로 기소해서 수구 기득권에 익숙해 있던 일부 공정하지 못한 재판부 판사들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그 수많은 역사의 세월, 단 한 번 제대로 국민 앞에 사죄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마지못해 사죄하는 척 한번 국정원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를 제대로 밝히고 짤 때 그때 겨우 고개 한번 숙인 적이 있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단 한 번도 무고한 사람을 조작하고 고문하고 회의하고 협박해서 거짓 위증까지 시켜가면서 옥살이를 하게 한 역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놈들, 나쁜 놈들. 이 무도한 정치 검찰에 대해서, 사악한 간악한 검찰에 대해서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 칼을 들고 국민의힘으로 칼을 휘둘러서 검찰의 환부를 드러내고 국민의 진정한 검찰로 만들고자 하니까 이 무도한 검사들이 앞뒤 안 지고 무작정 달려들어서 분화방처럼 한 집안을 털어댔고 추미애 장관님의 아들, 딸까지도, 남편까지도 이렇게 털어댔지만 이제 현명한 깨어있는 시민들은 다 압니다. 2300명 검찰 하루아침에 다 나가도 대한민국 법조인 가운데서 다 수급할 수 있고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어있는 시민들, 양식 있는 시민들은 다 압니다. 윤석열로 인해서 72년 동안의 검찰의 만행과 사악함과 간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은 72년 검찰의 역사를 온몸으로 100% 올인하면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낱낱이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열사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제 입으로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어떻고 무죄가 어떻고를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그 청문회 중간에 한 집안을 탈탈 털어서 가족들 미안해서라도 조국 장관이 사퇴하겠지, 바로 그걸 노리고 앞뒤 안 재리고 덤벼들었던 간악하고 사악하고 반인권적인 검찰. 하지만 조국 장관 35일 동안에 그 수십 년간의 검찰개혁보다도 실질적인 조치를 이뤄냈고 여러분의 박수와 응원을 받고 1년 동안 우리의 추미애 장관이 추장군 추다르크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공약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이뤄냈습니다. 만에 하나 정경심 교수고 어쩌고 저쩌고 일부 유죄 2심 3심까지 당연히 갈 것이고요. 그동안의 모든 증거 없음, 무혐의를 인정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아마 그래도 간악한 검찰은 항소를 하고 2심까지 또 끌고 가겠죠. 대법원까지 가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이제 초등학생들도 알 거는 다 압니다. 요즘 방송에 개는 훌륭하다, 우리 뭐 연예인들 집안 또 일반 국민들
또 이경규 씨가 개 전문가처럼 이렇게 개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개는 훌륭하기도 하지만 개는 다 압니다. 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책시킬 때 개를 앞으로 놓이거나 옆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죠. 윤석열의 부드러운 온화한 이미지로 중간에 있는 국민들에게 이미지 어필을 했던 그 사진 한 장을 보시면 멧돼지 같은 몸집으로 개를 목이 빠지도록 질질 끌고 가는 그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72년 동안에 국민을 질질 끌고 협박하고 목졸랐던 이 암흑의 역사, 질곡의 역사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단 한 컷의 사진. 멧돼지 같은 윤 씨가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 세탁하기 위해서 끌고 왔던 그 사진 한 커트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희삼 목사님의 그 발표문, 기도문 단 한 글자 빼놓을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담았습니다. 여러분, SNS를 통해서 양희삼 목사님의 그 기도문을 읽어보시면 지난 1년 반 동안 처음으로 검찰개혁을 신용이 아니라 제대로 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와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이 무도한 일부 나쁜 검사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폐악질을 저질렀는지, 가족 인재극을 서슴지 않았는지 여러분께서 오늘 판단으로 결과를 1심이지만 받아보시리라 믿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공수처 설치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공수처 검사 수사관 합쳐봤자 10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300명 검사들이 다 나쁘진 않죠. 우리에게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쓴 이현주 변호사도 있고, 서지현 검사도 있고, 외부의 부당한 해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말했던 안미연 검사도 있고, 임은정 검사도 있습니다. 진혜원 검사도 있습니다. 박병규 검사도 있습니다. 우리 정의롭게 검찰을 안 떠나고도 검찰 안에서 정의의 소신의 발언을 해주시는 검사님들에게 여러분 힘찬 응원과 지지의 말씀을 올려주시고, K방역 하기도 바쁜데, 민생 살리기도 바쁜데 왜 이렇게 검찰개혁의 모든 것을 거느냐고 하는 국민들에게만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개혁 없이는 K방역도 신천지 털었습니까? 그 중요한 때 털었습니까? 8.15 집회 이후에 얼마나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정확한 압수수색과 영장 청구를 했습니까? 8.15 이후에 얼마나 많은 코로나19가 창궐 했습니까? 이재용 저렇게 저 앞에도 무판사 이름까지 돼가면서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재벌들 하면 대마불사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 풀어졌던 우리의 불공정의 역사, 검사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노동권 사람이 먼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된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검사가 있었다면 나쁜 기업문화, 안전한 일터를 만들었을 텐데 대한민국 검찰들은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없이는 민생도, 자영업도, 재벌개혁도, 언론개혁도 없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이토록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과 함께 약속을 해왔고, 이제 그 첫 단추가 겨우 깨졌습니다. 여러분,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 조국 장관님, 추미애 장관님 가족 여러분에게 응원을 해주시고, 작년 가을 겨울에 수천만 명이 촛불을 들었지만 우리가 K방역 차원에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온라인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윤석열 일당들은 하늘에 고마운 줄 알아야 됩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촛불로 2300만 중에 글쎄 며칠이나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8, 90% 이상이다 쓰고 기득권 적폐처럼 움직여왔던 70년의 역사, 국민들이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나마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길 바라면서 1심, 2심, 3심까지 끝까지 끌고 갈 대한민국의 검찰의 행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1년 3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개혁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중동을 비롯한 나쁜 신문들이 틈만 나면
민주정부를 헐뜯고 거짓 사실로 국민들 이간질시키는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노래나서는 안 됩니다. 조국 전 장관님 지금 집이 근처시라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 우리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이 응원의 메시지 해시태그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추미애다, 우리가 문재인이다, 우리가 검찰개혁을 반드시, 공수처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고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검사장들까지 국민의 손으로 직선제하는 그날까지 로드맵을 써서 저희 살아있는 동안에 72년 동안 민주정부 13년밖에 못한 이 7대1의 역사를, 6대1의 역사를 5대5로 그나마 균형 있게 바꿔나갑시다. 여러분, 할 말은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줄이고, 우리 추미애 장관님 아직은 국민 여러분들이 재신임해서 40만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을 만들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종환 PD, 또 많은 우리 진보 스피커 여러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여러분들께 피를 토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겨울에 촛불을 들었던 마음으로 여러분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이고 우리가 추미애입니다. 우리가 문재인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다시는 이행 기회가 없습니다. 35년 일제항거에서 독립을 운동을 했던 그 마음으로 21세기 촛불 독립군이 되어서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이 끝까지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과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위해서 힘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무죄다! 네, 우리 노정열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됐던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 70명이 동원돼서 10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거쳐서 고작 찾아낸 게 표창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위조가 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위조가 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검찰의 억지 기소였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만드는, 사실상 범죄 혐의를 저지르면서 오늘날의 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징역 7년을 구형하는 검찰의 이런 비상식적인 구형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경심 무죄를 외쳐야 되는지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검사들, 특수검사 70명, 100여 곳의 압수수색, 고작 찾아낸 게 특수검사들이 표창장 위조, 그런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1년이 넘도록 지금 검찰의 만행을 보고 있습니다. 이토록 잔인하고 이토록 오만한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도 사과를 합니다.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검찰,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정경심 교수님의 오늘의 판결은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검찰 그 오만함 국민들이 꺾겠습니다. 검찰 개혁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많은 우리 시민들, 이 코로나 방역 속에서도 본인들의 할 일을 전부 제쳐두고 규칙을 지켜가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간절하게 무죄를 바라고 있습니다. 재판부들도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현명한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오늘 재판으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준비하신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많은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예, 참가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요즘 길을 가거나 방송에 나갈 때마다 이 개혁국민본부에서 만든 이 피켓을 갖고 다닙니다. 제발 정치를 하고 싶으면, 아니 이미 사실 엄청나게 최악의 정치를 하고 있죠, 윤석열 씨가. 빨리 국민 세금 받고 공공기관 악용해서 정치할 것이 아니라 빨리 나가서 국민의 짐이랑 합당을 하든 안철수나 합당하는 빨리 정치를 해라.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고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부유한 신세 부유한 저 오른쪽에 검찰 권력이라는 기관을 장악해서 공공기관을 악용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반감을 품고 그때부터 사실상 최악의 정치 행위에 뛰어들어서 결국 정경심 교수님과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 이강철 민정비서관이 표현한 대로 멸문지하에 이르도록 엄청난 과잉수와 직권남용 수사를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지독한 수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흉악한 살인범도, 심지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범에 대해서도, 심지어 전두환 노태우 같은 엄청난 쿠데타에 국민 학살하고 일상적으로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고문해서 죽였던 그 살벌한 군사대조 정권도 이렇게까지 수사하지를 않았습니다. 명백한 직권남용과 명백한 공권력 악용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검찰개혁을 가로막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부당하게 검찰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검찰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이 테러 수준의 직권남용, 공작정치, 공작수사, 이제는 오늘 재판부가 무죄로서 그 종지부를 찍게 만들고 우리 국민들도 1년 반 가까이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겪었는데 오늘로써 말끔히 모든 문제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집안에 대해서는 멸문지하를 일으킬 정도의 직권남용과 공작정치를 일삼았던 윤석열 일당이 오늘 저쪽에 한 시민께서도 피켓을 들고 있는 것처럼 조국 대란을 저질렀을 때 자신들을 일방적으로 비호하고 도움을 줬던 최성해 일당과 나경원 일당과 조선일보와 방실가 일당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단 하나도 기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최악의 직권남용을, 한편으로는 최악의 직무유기를 동시에 저지르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일당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단 하루도 이렇게 적나라한 정치검찰, 깡패검찰에게 우리 국민의 세금이 씌어지는 꼴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씨,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빨리 사퇴하고 국민들 앞에 선고대제하고 정치를 하고 싶으면 그 상태에서 하십시오. 더 이상 국민들의 세금을 횡령하지 말고 악용하지도 말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동시에 저질러서 검찰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는 만행을 중단하십시오.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라는 지금 현재 검찰 구성원들의 대다수도 윤석열이 자신의 정치의 검찰 조직을 악용해서 검찰에 대한 불신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규탄 여론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을 생각해서라도 윤석열 씨는 지금 즉시 사퇴하고 그동안 저지른 온갖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또 피해자들에게 석고대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최근 검찰이 또다시 최성희에 대해서 1년 반 넘도록 기소도 하지 않고 경북 영주경찰서로 이송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나아가 나경원의 비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일부 혐의이긴 하지만 2번 연속 무혐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바로 검찰청에 가서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아서 저희는 내일 다시 교육시민단체들이 모두 모여서 최성희에 대해서 경북 영주경찰서로 내려보낸 행위를 규탄하고 최성희를 빨리 기소 엄벌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나경원이 서울대 조사 결과로도 각종 비리가 확인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 국고손실죄, 업무상 배임 횡령 등으로 반드시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내일 나경원을 14번째로 추가하고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개혁국민본부나 쌈담바TV 그리고 여러 유튜브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보도와 취재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나 일부 촛불시민단체들 힘으로 여기까지 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사상최악의 직권남용을 저지르는 윤석열에 맞서서 또 한편으로는 사상최악의 직무유기를 저지르는 윤석열 정치검찰 깡패검찰에 맞서서 우리 시민들이 1년 반 동안 너무나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 정경심 교수, 정경심 가족의 무죄와 그리고 최성애 등의 유죄를 확신하는 피켓팅이나 소규모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져서 지금만큼의 검찰개혁이라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검찰 조직이 통째로 정치검찰화되고 공작검찰화되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나 진보개혁 세력에게 유리한 수사는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힘이나 수군행정 기득권 세력에 도움이 되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에 도움이 되는 수사만 멸문지하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정의기억연대 행정안전부가 감사하면 될 사건 가지고 일개 NGO의 회계부실 논란에 검찰이 칼을 빼고 뛰어들어서 엄청난 직권남용을 저지르더니 결국 평화의 우리 소장님이 숨지는 그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이런 직권남용과 만행에 대해서 검찰 수사만 받으면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내몰리고 안타깝게 죽음을 선택하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이런 부분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또 관대하고 봐주기로 일관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날마다 열이 받습니다, 여러분. 예, 많은 차량이 지나가서 잠시 유튜브에서 저 화면이 사라져도 그렇다고 해서 정경심 가족의 무죄를 확신하고 호소하고 또 윤석열 정치감찰의 즉각적인 사퇴와 퇴출을 촉구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가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국 곳곳에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1년 반 동안 정말 속 태우고 애 태우는 그런 날들이셨죠. 하지만 그러나 하나씩 역사는 진전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많은 유튜브들께서 또 현장에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생중계로 봐주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 12시에 갑자기 우리 개총수님의 전화를 받고 15분 동안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우리 개혁국민본부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저도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열심히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비록 좀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아쉽고 여전히 짜증나는 일이 많지만 오늘 재판에서 반드시 정경심 교수 가족의 무죄 선고를 염원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봅니다.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재판 결과는 상관없이 윤석열 정치검찰 일당과 그들과 붙어먹어서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수구행정 기득권 세력을 비호해온 나경원 일당, 최성애 일당, 조선일보 일당을 반드시 처단하고 엄벌하는 그 투쟁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수장의 발언이셨습니다. 사실 이 재판이 열리고 있는 여기에서 가장 긴장할 분들은요, 정경심 교수님과 그의 가족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언론입니다. 검찰이 흘려지는 기사를 수백만 건을 써대면서 그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세웠던 언론, 그리고 죽으라고 압수수색하면서 언론에게 정보를 흘려줬던 검찰이 생각할 때는 이 재판은 일어나기도 전에 사실상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을 종결하고 싶었던 검찰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님이 버텨주셨고 조국 장관님이 버텨주셨기 때문에 저런 검찰의 무지막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죽어라고 써댔던 그런 죽음을 부르는 기사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견디셨습니다. 이미 그분들은 한 번 죽었던 목숨들입니다. 반드시
정경심 교수는 무죄를 받아서 검찰과 언론은 한패였고 그들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살인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드립니다. 정경심 교수님이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장모는 사형감입니다. 반드시 법의 정의, 심판이 오늘은 제대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사법 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의 김한매 대표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과 윤석열 검찰을 단독으로 7번 그리고 개국본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다른 시민단체들 연대해서 5번 총 12번을 고발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의 상임대표 김한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반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6개월 전에 5월경에 정경심 교수의 석방을 보석을 촉구하는 집회에 제가 그 당시에 참석했을 때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호송차에서 지나가시는 교수님을 기다리면서 애타게 정경심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열심히 외쳤었는데 6개월 만에 1심 결심에 최종 선고 공판에 다시 이곳에 와서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 기독교계 종교인 분들이 기자회견할 때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법리적인 걸 다 떠나서 윤석열의 가장 큰 과오는 태산같이 무거운 죄를 솜털같이 만들고 반면에 솜털같이 가벼운 죄를 태산같이 무겁게 만들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사용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는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목적에 희생된 사상 초유의 핍박을 받으신 대표적인 우리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사건입니다. 조국 장관 본인을 털다 안 나오니 이제 그 가족, 부인과 자녀들까지 손대서 탈탈 먼지털이식으로 털어서 억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전형적인 양아치 짓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동네 양아치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볼모 삼고 대한민국의 검찰권을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사적 보복에 가까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자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계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자기 개인의 자신의 검찰총장 임명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억하심점으로 시작된 조국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수사는 정말 사법 역사상 수치로 남을 최악의 정치적 목적의 수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고 사법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주십시오. 정말로 솜털 같은 가벼운 죄악을 가지고 태산같이 무거운 죄인 것처럼 15개의 혐의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봉사협착장으로 내란죄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와 같이 35회가 넘는 그러한 재판을 받으며 사람을 기절시키기까지 하는 정말 잔악한 사법 살인을 자행하는 지금의 이 역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 검찰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다. 이제 그 시대는 윤석열과 함께 저물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검찰은 더 이상 국민 앞에 군림하지 말고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봉사자가 되도록 우리 국회와 정부 그리고 촛불시민 그리고 시민사회의
긴장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수사권, 기소권의 완전 분리, 그리고 언론개혁을 포함한 적폐청산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촛불혁명의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정경심 교수님의 무죄, 그리고 만에 하나 또 사법부가 이 무도한 정치검찰, 윤석열 검찰에 동조하는 그러한 무도한 판결을 할 시에는 저희는 이번 재판부를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임을 미리 밝힙니다. 여러분, 정경심 교수의 무죄를 위하여 우리 끝까지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한매 대표님이 이번 재판이 잘못되면 공수처가 다음 달이면 출범하게 되겠죠. 1호 사건으로 공수처에 현재의 오늘의 재판부를 고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시사평론가 곽동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평론가 곽동수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오늘 정경심 교수는 무죄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어느새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한 집안의 한 학교의 선생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기다리는 것은 동전 던지기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앞면 뒷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동전을 세워서 꽂아서 그냥 평범하게 던진 동전이 바닥에 꽂혀서 유죄가 나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재판부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법과 원칙이 동일하다면 재판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도 똑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 우리가 겪었던 대한민국 재판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 표창장, 위조 사실조차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찰이 마치 교육에 대해서 엄청난 부정을 한 것처럼 무려 7년을 구형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큰, 훨씬 더 중요한 경제사분거리가 될 수 있는 통장잔고 위조 같은 것들은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어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긴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건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들은 거리에 나와서 조국 수호를 외쳤습니다. 이건 정부가 외친 것도 아니고 정당이 외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야 됐던 시민들이 주말마다 나와서 외쳤던 조국 수호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검찰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그들의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려달라고 나온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시민들의 일상은 파괴됐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업무를 보면서 살림을 하면서 언제 어디에 있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 정경심은 무죄다. 정경심 교수는 무죄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보다 현명한 시민들이 앞서 이끌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고 잘못된 대통령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법에 대해서 자신의 권한처럼 했던 대법원장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부리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이끌려고 했던 검찰입니다. 그들은 때론 칼처럼 예리하게 베어야 되는데 우리를 찌르고, 그들은 날카롭게 물어 뜯어야 될 것 대신 우리의 살점을 뜯어냅니다. 그 결과가 7년이란 교형을 받은 정경심 교수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젠 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달라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건 정경심은 무죄다,
정경심은 무죄다 외쳐주셔야겠습니다. 작게 소리내서 이야기하셔도 좋고 해시태그 달고 정경심은 무죄다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오늘 2시 잠시 후면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는 어쩌면 혀를 차고 그럼 그렇지 대한민국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족에 한 엄마가 구형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논하는 기준이 됐고 검찰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훗날 역사는 하지만 나 요거 도대체 요거 좀 이 시대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기에 끝나면요? 예, 이 끝나면 표창장 나 위조 다 하나 올라왔다, 가지고도 아, 네네네. 요거 좀 이렇게 막지 제껴주세요. 못했냐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더욱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우린 역사를 통해서 여성들의 스커트 길이를 재고 남자들의 머리 길이를 재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대학이라고 불리는 말도 안 되는 곳에서 강제 노역과 부금 생활을 했던 삼천교육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시민들이 막지 않으면 똑같은 일은 다시 돌아옵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이 잘못되고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5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시민들의 일상은 파괴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거나 자녀들에게 나서지 마라. 그러다 잘못되면 네 인생이 망가진다. 저걸 보고도 모르냐. 대한민국에서 청와대에서 일하고 법무장관을 일했던 사람의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봐라 라는 자조 섞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경심은 무죄다. 정경심은 무죄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잠시 후 2시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재판부의 성향을 따지고 검사가 판사를 사찰하는 문제를 걱정하고 공무원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검찰총장을 모셔왔습니까? 우린 그러라고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린 그러라고 세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일상을 파괴했던 검찰총장은 지금도 반성을 모릅니다. 무려 6개의 혐의를 받고 감찰에 올랐지만 그는 한 번도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신용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정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정경심 재판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검찰은 표창장 위조를 포함해서 이미 2건의 사건에서 거의 대부분을 무죄가 됐던 정경심 교수에게 15개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많은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라도 꼭 유죄를 만들겠다는 바람일 겁니다. 앞서 이정원 PD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 재판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것은 정경심 교수가 아닙니다. 혹여라도 무죄가 나올까봐 그렇게 되면 검찰이 1년 동안 주장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국민들이 정의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될까봐 검찰이 가장 긴장할 것입니다. 그러니 시민 여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 정경심은 무죄다. 정경심은 무죄다. 여러분이 외쳐주고 함께 해주실 동안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서 이 땅의 사법정의가 바로 서고 검찰개혁이 진행될 수 있다 생각해 주십시오. 평일 오후 2시에 이렇게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의 일상은 참담하게 바뀐 겁니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일로 마음을 모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저 검찰을 바로 세우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잘못되고 자신의 편의대로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을 바꿔야겠다 생각한 것뿐입니다. 그 결과는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응답을 했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오후에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야 1심입니다. 얼마나 더 먼 길을 가야 될지 모릅니다. 조국과 정경심에게만 이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개혁국민운동본부는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이끈다고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검찰도 겁먹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그들은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괜찮은 모습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은 며칠 만에 장을 보러 가고, 윤석열은 며칠 만에 개를 끌고 다니고, 윤석열은 기사가 도배되는 것은 그들의 불안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심은 무죄다. 당연히 바른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응원을 기다립니다. 지금 이 일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윤석열을 고쳐서 자리 잡기 위해 추미애 장관 애쓰고 계십니다. 한때 추미애 TV 구독으로 응원해주자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계속 법무장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청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안 한 분들 계신 거 압니다. 혹여라도 거기에 이름 썼다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렵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자식이, 형제가, 자매가, 부모가 이런 걱정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서명해 주십시오. 100만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을 때 그걸 미루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모셔왔습니다. 지나고 보면 어찌 저런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었나 싶은 사람들을 2명이나 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엉뚱한 사람까지 섞어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마음을 열고 정경심은 무죄다 함께 외쳐주시고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모일 때, 우리가 모일 때 이 마음이 전해지고 재판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남부지법, 동부지법, 중앙지검, 대법원까지 가봤던 저로서는 판사들도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게 됩니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행정법원에서 있었던 윤석열의 정직을 정지시키는 명령은 똑같은 사람들이 재판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오늘 2시의 결과를 주목해 주시고 함께 분노해 주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미 시민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한 일상은 뺏겼고, 그렇기에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야 될 과제가 됐습니다. 함께 할 때는 바뀔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외쳐 주십시오. 정경심은 무죄다. 정경심은 무죄다. 정경심은 무죄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면요 서울중앙지검이 있습니다. 왼쪽을 보면요 서울중앙지법이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이 중간에 서 있는 이 자리는요 뭔가 무서운 권력의 힘을 느낍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정말 살맛 나는 세상,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이 되려면 중앙지검에 있어도, 중앙지법의 가운데 있어도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검찰들은 억울한 사람들, 힘없는 자들의 억울함을 수사해주는 국민의 검찰로 나서야 되고, 서울중앙지법은 억울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의 공정한 재판을 하는 그런 사법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왼쪽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마음만 먹으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앨 수 있는 무소불위의 가장 힘있는 그런 두 권력기관입니다. 반드시 이 두 검찰과 사법부 정의롭게 개혁돼야만 국민들이 숨 쉴 수 있는 나라, 정말 세상이 공정하고 누가 봐도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우리 노정열 방송인, 그 다음에 양희삼 목사님, 그리고 김한매 대표님, 그리고 먼저 가신 우리 안진걸 소장님, 그리고 우리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고 있는 우리 기자분들, 그리고 유튜브 분들, 우리 나와계서 1인 릴레이시를 하시고 계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 반드시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의 결과는요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저는 꼭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무죄를 떠나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가 있어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만들었기 때문에 재판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앙지법 서반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쁘시네. 네, 바빠요. 아이고. 저 새끼들 또 왔네. 기레기들 어딨지? 저건가? 쟤네들인가? 한 시간 좀 걸려요. 정 교수님이 나오시려면. 정 교수님 문자다. 왔습니다. 어디? 댓글 올려. 정 교수님 문자다. 무죄. 그렇지. 예. 정경심은 의당이 무죄지. 죄 없는 사람.